한 달에 1,000만 원 정도 버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쉬운 거예요? 뭐 열심히 하는 게 돈 버는 거랑 상관이 없구나, 방법만 알면 되는구나라는 거. 그냥 돈만 준비해서 아이템만 딱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셔요.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망하는 망하지. 거죠. 네. 안녕하세요,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자영업 편입니다. 어쨌든 너무 천재들 사이를 벗어나서 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?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이잖아요. 지금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. 처음에 제가 아까 여기 와서 한 2년 만에 매출을 거의 2배로 뛰었다고 했잖아요. 그게 되게 쉬운 거예요, 사실. 아, 쉬운 거예요?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 열심히 하는 게 돈 버는 거랑 상관이 없구나, 방법만 알면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. 그러니까 와서 인터넷을 조금만 이용하면은 매출이 쫙 느는구나, 뭐 이런 거를 처음 알았죠, 그때.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이렇게 식당을 좀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케팅하는 것만 조금 관리하고 하니까 이제 장사가 확 잘 된 거죠. 근데 만약 그런 부모님이라는 백그라운드 아니면 네트워크가 있어서 가능했기 때문인데 그게 없는 사람 어떡하지?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려면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어쨌든 이 교육, 이 프레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저 같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이제 뭐 돈을 벌 줄 아는 기술을 좀 만들어야 되고, 지킬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, 또 그걸 불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, 그래서 저도 이걸 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. 야, 이 자영업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?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잘 된다.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디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하거나 뭐 이런 많아. 분들이 많잖아요. 준비 없이 그냥 시작하는 분 너무 많고.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의 모든 것이란 그 채널을 하면서 간접 경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, 2년 동안. 그러니까 저한테 뭐 여쭤보시고 그러면은 별의별 케이스를 다 봤는데 준비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냥 돈만 준비해서 아이템만 딱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셔요. 그러면서 배우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. 네. 본인이 뭐 식당을 해. 근데 식당에서 서빙도 안 해보고, 그러니까. 뭐 세금 문제, 노무 문제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식당을 해. 이런 사람한테 1억, 2억을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영업이 특히 식당의 민단위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. 그죠? 그 이유가 이제 준비 없이. 뭐 자영업 하면은 뭐 다 위험하다, 뭐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준비 없이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사실 그 시장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가지고 가서 내가 마케팅만 잘 할 줄 알면 잘 돼.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. 장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가 뭔가 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, 식당이라면 뭐 어떤 음식을 한다던가 서빙을 한다던가 손님을 대한다던가 이런 경험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기술. 근데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죠.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제 인터넷 마케팅 이게 잘해서 수익을 크게 본 거고 이게 자신 있다 얘기하는데 네네. 이제 막 자영업, 식당 시작하신 분이 요 인터넷 마케팅 좀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냥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세 가지. 채널, 키워드, 광고 생태계. 광고 생태계. 네,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,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처음에 어려워. 생소하잖아요. 하나씩. 그러니까 다시. 채널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에다가 내 상품을 나를 노출시킬 것이냐, 이 얘기죠.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거는 사실 뭐 가게면 간판이 될 수도 있고, 어디 뭐 현수막을 거는 것도 될 수 있고, 어디다가 노출시킬 것이냐 이거니까.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인터넷의 영향이 크니까,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채널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인터넷에서도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할 거냐. 그리고 네이버만 봐도 네이버를 딱 조회를 해보면 아까 말한 블로그도 있지만 뭐 카페, 뭐 연관 검색어, 뉴스, 뭐 이런 게 다 광고로 활용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채널에다가 광고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, 네,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. 그리고 키워드도 그냥 막 노출만 한다고 이게 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을 공략해야 내가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까,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정해서 써야 내 상품, 내 가게가 이렇게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. 이게 브랜드가 점점 돼야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면 광고비 백날 써봐야 안 돼요. 엉뚱한 데 가는 거지. 네, 엉뚱한 데 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장사가 되지만 광고비 안 쓰면 또 장사가 안 되고. 그래서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하고, 세 번째가 그 다음에 광고 생태계. 광고 생태계. 그러니까 광고 채널하고 광고 이 키워드를 알면은 이제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어디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 되겠다.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.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 다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는 막 업체들이 있어요.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. 사실 네이버 블로그 광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광고도 아니잖아요.
원래는 사람들이 진짜 리뷰를 쓰는 곳이고 이런 건데 너무 다, 일반화돼서 공공연히 이제 광고처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해주는 또 광고 대행사나 시행사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광고할 수 있죠.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네. 적용된 에피소드 한 개를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굉장히 우리가 와닿을 것 같아. 블로그 광고라는 게 이렇게 되게 떳떳하지 못해요. 왜요? 블로그라는 거는 진짜 손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아 나 여기 너무 맛있었어요 하고 내 블로그에 올린 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만든 이거를 거였으니까. 요즘에는 사실 뭐 어디 맛집, 강남 맛집, 어디 맛집 검색했을 때 나오는 블로그 중에 순수하게 그런 건 없어요. 저는 99% 없어요. 예.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다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주면 돈을 막 몇백만 원을 주겠다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아. 그러니까 이걸 해주겠다는 알겠습니다. 그럼 키워드만 들어가서 자 오이도에 제가 횟집을 차리려고요. 그럼 제가 선점해야 될 키워드는 뭐가 있어요? 강남에서 내가 고깃집을 해요. 예를 들어서 강남 고깃집. 예, 이거는 내가 제 채널에서도 설명을 예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.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많이 보고 오니까 이제 인터넷에 하는데 인터넷에도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하면 아직은 네이버에서 많이 하니까 저 같으면 네이버 블로그랑 그렇죠. 인스타그램 할까요? 그렇죠. 그래서 일단 네이버 블로그에 만약에 광고를 하겠다면 채널이 정해진 거죠.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라고의 광고를 할 건데 여기서 키워드가 정해져야 돼요.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딱 되는 그런 뭘로 해야 글을 돼요? 올릴까?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강남 맛집, 강남역 맛집, 뭐 강남역 고깃집 뭐 이 정도일 거예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죠. 그죠? 그리고 광고 대행사가 오면 보통 이 정도 키워드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보통 광고를 해요. 몇백만 원씩 내고.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진짜로 효과가 있는 키워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이 키워드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보느냐. 그러니까 결국은 노출이 많이 돼야 그만큼 전환도 많이 되고 매출이 일어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잡으면 좋거든요. 그래서 검색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어디 있어요? 그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툴이 있어요. 네이버 광고라고 치고 들어가면 거기 있거든요. 네이버 광고 시스템. 네,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거기에서 이 키워드들의 검색량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정확한 검색량을.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강남 맛집 이런 거는 확인해보지 않아도 막 몇만 건이 돼요. 한 달에 한 30만 건 정도가 될 거예요. 엄청난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30만 명이 조회해보는 그런 키워드에서 내가 탁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. 그런 거는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. 그런 키워드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강남역 뭐 회식 장소 뭐 이런 키워드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의 검색량을 쭉 보는 거예요. 검색량들을 쭉 본 다음에 그러면은 검색량은 당연히 그 강남역 맛집 이런 거보다는 적죠. 한 달에 몇천 건, 몇만 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근데 대신에 그만큼 경쟁도 없어요. 네, 어떤 키워드들은 경쟁이 아예 없어. 그럼 광고 대행사들이 신경을 안 써. 광고 대행사들은 보통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들만 찾거든요.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.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내면 거기에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거는 굉장히 싸게 할 수 있거든요. 싸고 아무도 경쟁을 안 하니까 오래 갈 수도 있고. 어떻게 보면 그 키워드 자체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건드는 거네요. 어떻게 보면 회식 장소 때 사실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조금 더 실제로 구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. 전환율은 떨어지지만 연관도는 좀 떨어지지만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노출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키워드마다 되게 다 달라요.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채널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하면은 되게 싸게 할 수 있겠다. 여기까지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가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건 이제 광고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면 이제 할 수 있죠. 제가 생각하기에 마케팅 스킬만 제대로 갖고 있고 아이템 하나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1,000만 원 정도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, 지금. 그 두 개 중에 한 개 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라서 공부를 하고 조금 경험하고 나가서 일하고 관심 갖고 하고 제가 이거 배운 것도 뭐 부모님 식당이었지만 어쨌든 식당에서 서빙하면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 것처럼 했으니까 내 거니까 내 것처럼 했으니까 배운 건데 누구나 할 수 있잖아. 식당에서 일하면서 내 것처럼 이 가게 한번 제대로 살려보자 하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게 다 내 건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게. 남의 가게를 내가 맡은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관심 갖고 이 가게 내가 매출 한번 늘려보자 하면서 하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. 저 2년 만에 다 배운 거예요. 2년 만에 세금, 노무 다 이렇게 한 거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